자, 보자. 자, 우리 질문할 거 한 번에 봤죠?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한번 해봐. 몇 번? 626번. 또 630번. 또 34번. 634번. 또 648번. 47번. 아, 638번. 638번. 준서는? 없어요. 네, 여기 더 있어? 631번. 또? 다 나온 거 624번? 624번도 24번 제가 진짜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 발견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틀린 거야? 아니 맞추겠는데 맞추긴 했는데 이제 치명적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맞췄어? 아니 치명적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맞춘 거야? 풀이가 두 개가 있는데 정석대로 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이 치명적 오류를 다른 풀이 과정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맞았다고? 정석을 풀어서 이상하다. 치명적으로 틀렸는데 어떻게 맞았다고 거지? 이게 자, 문제 1장 626번도 볼게. 자, 등차수열 AN과 등차수열 BN이 근형수열인데? 근형수열 BN이 자연수에 대해서 단어를 만들어주는데 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아니 지금 로브니까 당연히 이런 거 좀 약간 합해하고 싶거든? 합하고 싶은데 그냥 합해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된다면 사실 제 값은 로그 2에 2n 마이너스 1 그 값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자, 뭐였다? 얘랑 더하는 거야. 만약 더하게 된다면 그 식을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을 거야. 로그 2 2n 곱하기 2 아니 2n이구나. b2n 곱하기 b2n-1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이 결과가 뭐가 됐을까? 이 결과는 보니까 얘랑 합칠 거잖아. 그래서 a2-a1이야. a2-a1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을까? 더하기 a3-a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선생님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a2-a1 때문이야. a2-a1이 뭘까요? 이거 뭐냐? a는 등차수열이잖아. 첫 장과 두 번째 장의 차이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d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바로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얘도 d고 사실 얘도 d야. 그렇지? 그래서 d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따라서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오니까 봤더니 사실 d가 몇 상 있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합의 개수는 2n개인데 순서상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n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b가 n이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괜찮지? 따라서 bn 곱하기 b-n-1 값은 바로 2의 nd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괜찮지? 맞잖아?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래서 b1 곱하기 bc, c10은 어떻게 보죠? 이렇게 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천천하게 이해입니다. 천천하게 이제 하나씩 수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n에다가 1을 대입한다면 어떤 식이 나올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 식은 b1 곱하기 b2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b1 곱하기 b2 그리고 이 값은 정확히 여기다 1을 대입한 바로 2의 d점이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다음에 n에다가 선생님 그럼 n을 2 대입하면 되나요? 맞아. n을 2 대입하면 돼. 만약 n에 2를 대입하게 된다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n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b의 세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잠깐만. b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n에다 1을 대입 잠깐만. 이게 2의 nd가 됩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b1 곱하기 2 대입하면 b3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있는 값이 바로 2의 2d 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10까지면 얘는 다 5까지 대입해야 돼. 얘네 딱 5까지만 대입하면 되겠다. 얘네 뭐를 대입하면 B9 곱하기 B10이 나오게 될 테니까. 맞죠? 그리고 이 값은 결국 2에 5D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싹 다 더하고 이 더한 값이 2에 1부터 5까지 더한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게 바로 11가 되겠죠? 괜찮을까? 그리고 2의 15D 값이 바로 2의 10제곱이 되니까 D 값이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갔을까요? D 값이 3분의 2잖아. 근데 얘들아 저기 그립 게 D라고 했거든? 이거 몇 칸 차이니? 9칸 차이지, 그렇지? 지금 이게 바로 9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우리 목표는 9D를 구하는 거죠.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식을 썸할 건데 이 등차지한 단어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 그대로 더하는 것도 괜찮아. 더하면은 이제 A1부터 A2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다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리고 한 번쯤은 이 두 개를 뺀 생각도 하면 좋아. 홀수번 짝수번 나왔을 때 그 두 개를 빼잖아? 그럼 정말 좋은 모양이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공차를 알 길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626번 잘 정리했으면 30번도 잠깐 합시다. 30번 중요하지. 근데 28번도 질문 안 해. 28번은 했니? 얘들아? 28번 썼네? 사실 이제 28번하고 30번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자, 혹시 28번 중요 문제니까 혹시 못 풀었으면 질문 꼭 하세요. 등차수열과 등기수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지워도 될까? 그러면?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사용될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등차수열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1부터 100까지 더한 거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치? 그래서 1하고 100을 더한 거랑 2하고 99랑 더한 거랑 3하고 90을 더한 게 항상 다 똑같다는 얘기지.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A1 더하기 A8 이렇게 해서 너희는 한 번쯤은 계산해봤을 거야. 계산해봤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 문자가 4개나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을 잘 조합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우리 첫 번째 A1 더하기 A8하고 같은 값 말이야. 우리 뭐랑 같다고 말할 수 있어? A2랑 뭐랑? A7이랑 그 값 또한 우리가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니? 즉 여기 밑에 있는 인덱스 있잖아. 인덱스 합이 9가 되는 것은 다 항상 같게 될 거야. 괜찮죠? 이해갔습니까? A3하고는 A6하고 더한 값이 서로 같다는 걸 알겠다. 자, 그래서 우리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뭐냐면 이게 A4랑 A5가 있잖아. 그렇지. 우리 A4 더하기 A5 말이야. 이거 얼마 될 것 같아? 그 값이 8이 될 것이다. 이해갔어? 1, 8 더한 거랑 2, 7 더한 거랑 4, 5 더한 거 다 똑같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갔을까? 그래서 우리는 A4 더하기 A5가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등비수열도 한번 볼까? 등비수열에 대해서 잘 보면은 B1, 그 다음에 B2, B3에 대해서 한번 보자. B3, B4? 여기서 할게. 이거 등비수열이면 얘 값이 만약 B가 되면 얘는 BR이 되고 얘는 BR 되고 얘는 BR 세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자, 물어보자. 첫 번째랑 네 번째 더하는 건 아니고 등비수열이니까 만약 B1 곱하기 B4 있잖아. B1 곱하기 B4 값은 그 값이 B2 곱하기 B3이랑 똑같다. 그때 이거 맞습니까? B1 곱하기 B4는 B2 곱하기 B3이랑 똑같다. 등비수열이겠지? 등차는 더하는 값이고 등비는 이제 곱한 값이 양수 값이 서로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요 B2 곱하기 B7 말이야. 이거 양쪽 인덱스 합이 있잖아, 그렇지? 이건 아마 B3 곱하기 B6하고도 똑같았을 거야. 이 값 또한 12가 됐을 거야. 맞습니까? 괜찮죠, 그렇죠? 금방 알아. 이거 B R제곱이고 이건 B R O제곱이잖아.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얘 말이야. B4랑 B5가 있지, 그치?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B4 곱하기 B5 우리는 이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값은 얘 또한 12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괜찮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A사랑 뭐 B사랑 붙어 있으니까 A사 곱하기 A5는 B사 곱하기 B5랑 서로 똑같다. 잠깐만. 오케이. B사 곱하기 B5는 이제 1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니 A사랑 A5 더한 값이 8이면 B사 더하기 B5가 얼마가 되는 거야? B사 더하기 B5 값도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사 곱하기 B5 얘를 곱한 값이 12가 나타난다면 A사 곱하기 A5 그 값 또한 1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어떻게 할까?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잠깐만. 미안해. 곱하기지. 곱하기. A4 곱하기 A9 값도 결국 12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얘들아, 그럼 아무나 하나 찾자. 얘랑 얘를 한번 찝어보게 된다면 둘이 더해서 8, 곱해서 12가 되는 줄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지. 이 값은 6하고 2네, 그치? 2하고 6이 되는 거예요. 2하고 6이 된다면 B사, B5 같은 것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B사는 좀 이해놓죠. 둘이 더해서 8, 곱해서 12가 되는 B사, B5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이 너무 복잡해. 식이 너무 복잡하다면 이런 사실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해가? A1 더하기 A8은 그 사실 자체는 보지 말고 얘랑 똑같은 값들이 여러 개 있겠구나. A2랑 A7랑도 똑같고 A4랑 A5랑도 똑같겠구나. 그리고 A4, A5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A4도 이거 만약에 A6이었으면 문제 푼데 정말 곤란했을까, 그렇지? 자, 잘 정리했으면 그 다음 문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34번. 네, 잠깐 고치고 있어봐. 아니, 너 책 왜 이렇게 못 풀었니? 정말 못 풀어서 나왔어? 해줄게.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펴볼게요. 자, 다음은 634번. 잠깐 보겠습니다. 634. 자, 634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공차 정수인 등차수 A에 대해서 TN, TN 플러스 1 되는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공차 정수다라는 문장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말했지? 공차 정수다라는 문장은 나중에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을 거야. 만약에 B가 이렇게 범위가 나와서
그 범위를 만족하는 뒷값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괜찮죠? 이것도 범위에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T17이 제일 크다는 의미거든, 이거? T17이 최대라는 의미잖아. 그럼 물어보자. T17이 최대가 됐다? 이거 증가수열일까 감소수열일까? 이거 만약 증가수열이잖아? 50항부터 계속 증가하면 사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이것은 감소수열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그림 너무 좋아하거든? 이게 감소수열이라는 사실 아니까 첫째 항이 50이야. 여기쯤에 A가 있겠죠. A 원값이 이제 50이 나오는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감소했을 거야. 감소해서 여기쯤에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점도 있을 거야. 그리고 밑으로 쭉 나갈 거야. 근데 어디까지 더하는 게 최대입니까? 여기까지 더하는 게 최대야겠지? 왜냐면 그 다음부터 더했을 때는 음수를 더한 값이니까 최대값이 나오지 않겠지. 17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 값은 바로 뭐냐면 27이 될 것이다. 맞아? 그 다음 음수가 되는 이 값은 바로 A1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17 값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18 값은 음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이 첫 장이 50이라는 거 알면 여기 D밖에 없잖아. 그치? D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D가 뭐보다 크고 D가 뭐보다 작다는 이 범위가 나왔다고. 그걸 만족하는 D 공수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하고 D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항을 다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은 그 나중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A하고 D 값을 먼저 세워둘 것이다. 그리고 TN 플러스를 만족시키는 최대값을 구하시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거죠.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어? 이거 50 더하기 16D가 되잖아. 50 더하기 16D는 0보다 크고 50 더하기 17D는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D값이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A도 한번 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TN하고 TN 플러스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만족하잖아, 그치? 이게 언제까지 만족하는 거야? 언제까지 T17이 더 클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A하고 B를 구했지, 그치? 이거 구했어? 괜찮아? B를 구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바로 S17이거든? 그치? 다음에 그 다음 번째까지 합이 S17, T17. 절대값이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사실 양수분, 음수분 따로따로 더할 거야. 그리고 T17하고 T18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거의 절대값이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다음에 만족해 N의 최대값이다. 그 전번장이 더 커지게 되는 그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언제까지냐면 사실 이제 여기에서 더하고 그 다음 음수값을 더하면은 이게 점점 T 안쪽에 있는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작아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서로 동일했을 때 만약 둘이 서로 완전히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값은 0이 되잖아. 그렇지? 그치? 그럼 그 다음 번장을 만약 더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지는 그런 애 값을 찾아주시면 맞을 거야. 근데 혹시 D가 뭐 나왔어? D가 뭐 나왔니? 마이너스 3 나왔어? 마이너스 3 나왔어? 그러면 여기 A17 값은 얼마 나왔지? A17 값 얼마 나왔니? G가 마이너스 3이라고? 뭔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이게 S17이거든? 17개가 들어간 거 S17이야. 그치? 그 전에는 S16이 있겠지. 맞아? 그 전에는 S15가 있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 17까지 점점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S18에서 잠깐 보니까 S18 같은 경우는 S17보다 사실 조금 더 작다는 사실 알 수 있어. 그치? 이 정도? 왜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 정도 S18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 S19 해가지고 S17에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한 게 이제 17되고 그 다음에 왼쪽 기준 해가지고 이게 17 정각이 돼서 17이 되고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9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히 좀 대칭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좌우가 대칭이 돼서 그 왼쪽에 16개가 있고 오른쪽에도 16개가 있을 거지, 그렇지? 그리고 S17에서 최대값을 찍잖아. 계산할게.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양양. 자, 그래서 TN하고 TN 플러스를 만족시키는 얘는 최대값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더하는 순간 이 완축값이 좀 작아지니까, 여기까지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언제까지 작아지냐면, 얘랑 얘가 0이 될 때까지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S77하고, 언제까지 더 더해야지 0이 될지를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지. 여기 값을 만약에 A인을 한다면, 18부터 n번째까지 항의 총합 그 값이 얘 값보다 얘 값하고 같아질 때가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 번째 항을 더하게 된다면 만약에 얘랑 같아? 그럼 t 그 값, tn 값은 그럼 0이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수부터 더하게 된다면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커지게 되게 되는 거잖아. 그 경계점을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갔을까?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줘야지 0이 될까? 즉, tn이 그러니까 이제 a1부터 an까지 a1 더하기 그래서 an까지 이까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0보다 살짝 커지는 그런 n값까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 값을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 0이 딱 되면 좋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항으로 우리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이 0이 됐을 때 이것의 n을 찾아줘야 될 거야. 왜냐면 만약 0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부터 다시 딱 0이 됐을 때 0 되고 그 다음 번째 영수를 대입한 걸 절대값 다시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n을 좀 찾아줘야 돼. 사실 공차랑 수학을 아니까 우리는 an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SN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SN 값을 잘 구하고 SN 값이 네, 되는 부분을 좀 찾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괜찮아? 네. 이거 엄청 큰 양수지, 그치? 엄청 큰 양수에서 이제 음수를 더하는 순간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점점 작아지는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0이 되겠지, 그치? 바닥이 0이 되고 그 다음 수부터는 이제 다시 절대값 때문에 다시 양수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엄청 큰 수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게 되겠지, 그치? 그 구간을 그려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는 값을 찾아주는 게 좀 좋긴 하겠지.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다음까지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형부터 N까지 합이 0이 되면 딱 좋긴 한데 만약 0이 안 된다면 0보다 크게 되는 최대인 값을 구해줘야 돼. 그리고 최대인 값을 구하고 그 다음 번째부터는 다시 반대해서 이런 부호가 바뀌게 되겠지.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 38번? 그래, 그럼 38번 한번 해보자. 너하고 38번, 너 38번 써? 왜요? 너도 38번 같이 하자. 혹시 무슨 문제 있었어? 얼마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근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니? 0보다 커질 때는 또 N은 없어, 음수가. 음수 나올 수 없는데? 자, 보자. 나왔어?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6대 38번도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자, 공차 양수분 상개수가 K인 A인에서 홀수 번째 항은 24고 첫 번째 항은 20이라고 했어. A6이 0보다 작거나 될 때 A, K 최소값을 구하시라 문제지. 한번 보자. 638번. 그다음에 공차 양수 한개수 K 등차수에 인해서 홀수 번째 항은 24. 짝 번째 항들은 20이다. 얘들아, 근데 등차수이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다 등차수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 항의 수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홀수야. 그 이유는 뭐죠? 홀수 번째 합한 게 더 많잖아. 24, 그치? 이거의 마지막 항은 홀수로 끝났을 거야. 짝풀, 짝풀, 홀로 끝나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홀수가 더 큰 거야. 왜냐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만약 개수가 똑같잖아? 그럼 무조건 짝수 번째가 이기는 거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수 번째가 이겼다는 마지막에 홀수 번째가 끝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K는 뭐다? 첫 번째 홀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럼 물어보자. 홀수 번째 항의 합이 24래. 그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 항의 개수는 잘 생각해봐. 만약에 항이 3개야. A2, A3이야.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2개가 되죠. 만약에 5개야. 그럼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3개가 되죠. 7개면 4개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전체 항의 개수와 K가 되면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몇 개? 2분의 K 플러스 1개가 될 거야. 그니?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5개일 때 홀수 항의 3개 나왔잖아. 그러면 1을 더한 거에서 2로 나눠주면 돼. 이거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한번 생각해봐. 2분의 K 플러스 1개가 되겠지. 어때요? 괜찮습니까? 인정하지, 그치? 괜찮아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K마스 이렇게 될 텐데, 자,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홀수 번째 항을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홀수 번째 항. 그리고 전체 항 개수 홀수잖아? 그래서 홀수 번째 항. 홀수 항대 합이 24부터 이용할 건데, 우리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A1. 그리고 마지막 항은 AK가 되지. 괜찮니? 그리고 전차의 개수가 2분의 K 플러스 1이면 이게 2분의 K 플러스 1을 곱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홀수범들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되자? 24가 될 것이다. 괜찮니? 선생님 왜 짝수 안 하고 왜 합도 홀수범 했냐면 우리 전체 항들의 합도 구할 거야. 전체 항들의 합은 2분의 전체 항의 개수는 K잖아, 그치? K가 되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K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이 문장이 똑같아. 그래서 짝수 번째 항들 합이 말고 홀수 번째 항들 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얼마지? 이거는 홀수 번째 합이랑 짝수 번째 합을 합하면 될 테니까 이 값은 45까지 나야 사실 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수를 나눌 거야.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즉 우리는 항이 몇 개인지는 정도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괜찮죠? 일단 K를 한번 배우자. K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보도록 하죠. 그럼 AK 최소값은 무슨 AK 최소값? 이거 얼마 나오는데? 계산해봐. 뭐 깔끔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 다 약분된다는 사실 아니까
만약에 얘가 밑에 얘가 위에라고 한다면 K분의 2분의 K 플러스 1만 남겠죠. 나머지 싹다 약분. 그 값이 45분의 24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K분의 K 플러스 1 그 값이 약분해주면 15분의 8? 그치? 15분의 8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10분 8되니까 얼마냐? 15? 이 값이 15네?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1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K 값은 적어 15가 된다는 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K 최소값을 구하시면 마지막 항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거든? 네? 근데 잘 알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 AK가 15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그래서 등차조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이 개념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A1 더하기 A15란 말이지. 그리고 사실은 K 값이 15라는 사실 알았으면 일단 6이 말고 일단 1이 말이야. K 값이 15 나왔잖아. 그럼 이 값은 얼마 돼? A1 더하기 A15 얼마니? 이 값은 6이지, 그치?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군.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이 A1 더하기 A15는 A2 더하기 A14랑 똑같고 A3 더하기 A10도 똑같겠지, 그치? 그 1하고 15 사이에 중간에 숫자가 있죠, 그쵸? 등차 중앙이 생성될 수 있겠네. 그쵸? 이거야, 그치? 맞습니까? A1 더하기 A15는 A8의 2배다. 그죠? 이건 인덱스가 합이 16이잖아. 그럼 A8 더하기 A8랑 똑같은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8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A8이 3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6이 6보다 작다고 같다고 나온다? 그런데 A8하고 A6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면 공차 양사발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A8하고 A6은 사실 이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A6을 다시 써보면 A6 값이 0보다 작다고 했었는데 사실 A6은 A8에서 2D를 빼게 된 거야. 그치? A6 값이 0보다 작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8 값이 아까 전에 3이 나왔으니까 3-2D 값이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문장이 나오고 D 값이 여기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장이 나오게 돼요. 이해갔을까? 얘들아, 우리 AK 최소값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 최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일단 항의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치?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D가 2분의 3일 때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첫 번째 항이 뭐지인데? 첫 번째 항이 뭐예요? K가 15가 된거 아까 A15의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 그냥 A8에다가 공차 7번 더 하면 돼요. 천재야, 천재.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A15의 최소값 구한 건데,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A15의 최소값 구한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8에서 실D를 더해도 괜찮죠. 따라서 A8 값은 3의 조정값이 나오고 D 값이 최소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곱합값이 되겠네요. 빨리 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답게 식의 변형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항의 개수가 훨씬 나타나는데 항의 개수가 훨씬 잘 보고 그다음에 K 값을 구했으면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K가 15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A1 더하기 A10과 6이 되는 것은 이제 같아지는 값을 잘 보고 사실 이것의 정수원이 A8이 되죠, 그렇지? A8 값이 3이라는 사실 알았어. 그래도 또 문제야. 그래서 A8이 3이면 뭐 어떻게 할 건데? A8이 3이면 사실 A6 값은 A8 마이너스 2D라는 거죠.
A15는 A8 더하기 7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D의 쓸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가 어렵네, 그치? 너무 잘하시다? 오케이. 더 질문하셨으면 이거 이거 친형적인 목욕? 마이너스 A분의 B자 아니에요? 왜? 맞아. 그렇죠. 그 여기랑 이 공력이랑 공력이 일정하니까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K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L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AK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간격이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K 대입한 값인데 얘가 대입을 하면 L2가 2AK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L2가 9AK인데 얘가 4고 얘가 26일 수가 없어요. AK가 2니까 L9가 18이 돼서 이게 그래서 뭐 어디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K라고 써보시겠지? 네. 이랑 여기가 같진 않죠. 그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정한 간격으로 왜 일정 간격 인정했는데 6하고 6의 간격도 일정하고 근데 6호는 상이 아니잖아. 6의 간격하고 6이랑 일정하지 않죠? 네? 잠시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고 3개를 뺐어. 그래도 일정한 간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게 맞거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위랑 똑같이 나니까 교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교육돼 오케이. 그럼 똑같다? 그럼 저녁에 그래서 이걸 대입했다. 근데 계산이 맞아? 그럼 계산이 의심해볼 수 있는 여기다 대고 요거를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야 플러스 B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야 어차피 이거 빼면은 AX가 기억날 거야.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K 이거 T야 K AT 되는 거지. 이거 같이 할게. 2배 시작할게. 가자. 자, 우리 624번도 재미나서 624번 합시다. 됐어, 저거? 밀어주세요. 자, L2하고 L9가 4분 20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자각을 뚫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사용될까 한번 보자. L1은 여기 첫 번째 길이가 L1, 두 번째 L2, L3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같으니까 왠지 등차수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자. 자, 항상 일정 간격을 갖고 찾을 것 같아요. 이게 L1, L2, L3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뭐 한 점을 찍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L1 값인데 여기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1이라고 한다면 두 점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점의 y좌표를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에러이 되잖아. 여기 y좌표는 x1 제곱 더하기 ax1 더하기 b가 될 테고 이것의 y좌표에 대해서 잘 보면 x1을 대입한 값이 x1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 이 에러 값에 대해서 잠깐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에러이 된다면 에러 값은 사실은 두 개의 좌표를 서로 뺀 거잖아. 그래서 ax1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만약 그 다음 점의 좌표를 이제 x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L2 값이 ax2 더하기 b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괜찮죠? 이런 답을 쭉 하게 된다면 이제 LC 값 10이라고 했나? LC? LC 값까지 더한 값이니까 LC 값은 A, X, 10 더하기 B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근데 일단 우리 잘 보면 여기는 것은 X1, X2, X3은 항상 일정 간격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등차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우리 등차수열에서 만약에 A를 곱했다? 그럼 그것도 등차수열이 되는가? 될 것 같지, 그치? 만약 어떤 등차수열이 있는데 거기다가 A를 싹 다 더했어. 그럼 그것 또한 등차수열이 될 거야. 그 수열에다가 다시 B를 싹 다 더했어. 그럼 그것도 등차수열이 되겠지.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요것들이 등차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알겠죠? 등차에다가 상수항을 곱한 것도 등차고 등차에다가 상수항을 더한 것도 등차수열이 되게 되는 거야.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문제가 된다. 그죠? 뭐 주어진 게 없나? 네, L2. L2가 24. 즉, L2가 뭐였죠? 4랑 26. L2는 4고 뭐가 26이랬지? L9? L9가 26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좀 다 따져서 이것의 첫째 항과 등차항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등차수를 확실히 들었으니까. 따라서 첫째 항은 뭐라고 할까? 첫째 항을 만약에 K라고 했지. 첫째 항 K라고 할까? A라는 단어가 있긴 하니까. 첫째 항을 만약에 K라고 놓고 그다음에 공차를 만약 D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이 K하고 D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괜찮죠? K하고 D값을 구했으면 우리는 L에 대한 LN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L에 대한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우리는 S10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너 아까 뭐라고? 이게 몇 틀렸냐고? 네. 케이크 나는 지금 교점이랑 선들이랑 근데 이거 AK가 아니라 이제 EK야. 그냥 K야. 왜냐면 유점의 좌표를 우리가 대입했지, 그치? 근데 길이를 말한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거가 되잖아. 얘가 얘니까. 그럼 AX 더하기 B에다가 유점의 좌표를 대입한 게서 에러이 되는 거거든. 일단 데이트가 그렇다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맞구나. 네, 그래서 이거 공부 등차수열이 되잖아. 등차수열 됐지? 그래서 그러면 2AK가 4라고? 안 맞는다고? 네. 내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나가봐.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X좌 평행 10개 선을 일정 간격이 됐다는 것은 교점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괜찮은 거야. 좀 떨어져서 이게 일정 간격이니까. 그래서 이 개를 똑같은 간격을 생각해서 우리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까? 저 문제의 풀이 방법에서는 사실 교점하고 X1 사이 거리가 같다는 게 사용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오늘. 말을 뭐 이렇게 하지. 자, 혹시 질문 볼까? 뭐 질문? 자, 628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628번. 자, 그래서 일단 짝수번 좀 한번 풀어봤는데, 홀수번 숙제예요. 자, 628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몇번 남았어? 자, 628번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짝수량인데 첫 장부터 4번째까지 합을 S인형 했을 때 1, 3, 2, 42가 나왔을 때 다음 쪽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 값을 구하시고 자, 한번 보자. 우리 SK에 대해서 보니까 뭐 SK 빼기 SK만 쓰려 해가지고 AK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AK 뭐 구했다고 한다면 식이 나오긴 하겠지. 그래, 그치? 하나만 갖고서는 식을 세울 수는 없죠? 3, 40.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보니까 SK 같은 경우는 K1째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네, K 첫 번째 A1 더하기 A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계속 나오네. A1 더하기 AK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숫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A2 더하기 AK-1, A3 더하기 AK-1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근데 그 중에서 A3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얘랑 똑같은 값, 즉 A3 더하기 자, 물어보자, 연우야. 뭐, A 얼마? K 마이너스 2. 그렇지? 괜찮죠? 얘랑 얘의 값이 서로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K제곱이 됐다고 했었는데 A3 값이 4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양변에 2를 곱하고 K로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A3 더하기 AK만 쓰니까 뭐가 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잠깐만. 더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볼까? 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얘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바꾼 거 치고. 얘도 잘 보니까 AK만 3하고 AK만 3잖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지. 아까 전에 A1하고 A15 사이에 A8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전차 중앙이야. 이게 뭐랑 똑같을까? AK-3하고 AK-3 사이에는 AK-3가 있을 거야, 그치? 이 AK-3가 되겠죠. 그치? 그 값이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사실 AK-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사실이야. 얘도 알죠, 그쵸? 그래서 K-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K-값을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뭐랑 같다는 거 잘 기억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너 숙제 안 했지? 숙제 안 했지? 너 청계 왜 이렇게 숙제 안 하지? 응? 야는 다 됐나? 이거 2차식이잖아. 2차식 정리해주면 앵커에서 범위로 나오지? 범위로 나올 수 있는데